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에 근무하는 양병열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통계청 인재개발원은 국민의 통계 소양 함양, 국가 통계에 대한 올바른 사용 유도 및 이해도 증진, 통계 리터시의 지식과 기술 보급을 위해 통계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 아카데미 강연을 진행하기 앞서 우리 인재개발원 송성헌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통계인재개발원장 송성헌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잘 아시죠? AI를 활용하여 생활 편익과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AI 기반의 정부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계인은 한 사람으로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통계가 AI를 만나서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너지를 내게 될지 정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디지털융합교육원 최재용 원장님을 모시고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업무에 인사이트를 얻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하는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통계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연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업무나 일상생활에 잘 활용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최재용 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한 80분 정도 아주 재밌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재밌는 거. 네, 해볼 겁니다. 자, 뭘 할 거냐면 아마 생성형 AI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제 강의 말고도 다른 분들의 강의. 오늘은 여러분들이 안 써본 것들을 좀 해볼 거예요. 젠스파크라고요.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퇴근할 때 AI 에이전트한테 업무를 지시하고 퇴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출근하면요, 업무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AI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스마트폰과 PC로 비서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비서를 두고 비서에게 이 데이터 시각화해줘, 뭐 데이터 분석해줘, 무슨 보고서 써줘, 분석해줘 등등등 하고 이제 프롬프트만 집어넣으면요, 에이전트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그러면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실질적으로 요즘에 제가 많은 기업에서 강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엄청 좋아들 하세요. 특히 누가 좋아하실까요? CEO들이 좋아하세요. 야, 이제 기존 직원들을 더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생성형 AI 활용해서 업무 효율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는데요. 네, 자, 보시면 이제 먼저 이 패들렛이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다 같이 스마트폰을 열어보세요. 스마트폰 열어서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게 패들렛이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워크샵을 하면 전지에다가 막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고 등등등등 발표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패들렛이라고 하나 만드시면 돼요. 무료로 여러분이 3개를 만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 가셔서 패들렛 치시고 가서 회원 가입하시고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다 들어오신 거를 알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그럼 패들렛 가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네. 창이 뜨면은 보이시죠?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오늘 꼭 배우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강의안을 준비하고 왔지만 나는 오늘 80분 동안 시간 내서 왔는데 이거 하나만은 꼭 배우고 싶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적는 방법은 더하기 누르시고요. 더하기 누르세요. 더하기 누르고 제목에다가 이름을 써주세요. 네, 이름을 써주시고 그 밑에다가 나는 뭐 이거 배우고 싶다. 네, 내가 뭐 챗GPT를 써봤는데 이게 궁금했다. 네, 아니면 제미나이 썼는데 이게 궁금했다. 네, 아니면 내가 뭐 PPT를 좀 멋지게 만들어주는 AI는 없을까? 네, 또 아니면 분석을 좀 잘해주는 AI는 없을까? 뭐 할루시네이션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내가 업무에 필요한 프롬프트 뭐가 있을까? 궁금한 것들을 넣어주세요. 그럼 최대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궁금한 것들을 최대한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주세요.
시간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올라왔어요. 통계 아카데미 PPT 자료 만들고 싶어요. 네, 직접 우리 권호경 우리 강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PPT 또 아니면 그 인포그래픽, 뭐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만들어내는 보통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만들거나 뭔가 시각화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몇 시간씩 안 걸리고 3분 만에 탁 만들어내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 제가 이런 인재 개발원에 가서 많은 강의들을 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실제로 입이 떡 벌어지십니다. 야, 내가 이거 4시간 할 일을 이거 30분 만에 얘가 해주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임지연님, 그렇죠. 제미나이 활용해서 통계 분석 보고서를 잘 쓰고 싶습니다. 네, 요거 유료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유료, 유료 29,000원 내고 유료 가입을 하셔야지만 딥 리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료로 할 때랑 딥 리서치를 할 때랑 얘가 결과물이 달라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립니다. 네, 보시면 되고 또 그 밑에 가시면 그렇죠. 프롬프트 작성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잘해주는 AI는 뭐냐면 아무래도 챗GPT가 제일 잘해줍니다. 네. 다른 것들 다 해봤는데요. 챗GPT만큼 잘해주는 건 없어요. 이따가 그런 시연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연구윤리팀과 업무 공유하는 법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는 방법들 이따가 이제 제가 젠스파크라는 데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가 교차 검증이라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라지 랭귀지 모델들에 다 들어가서 교차 검증을 해줍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한글 안 깨지는 세미나 포스터. 네, 그냥 제미나이로 하시면 안 깨지고 잘 나와요. 네, 그런데 안 깨지게 하려면 한글 글꼴을 넣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미드저니에서 영상 만들어주는 게 나왔는데 한글 프롬프트가 먹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프롬프트. 네, 그쵸. 출처나 근거가 명확한 거를 찾으시려면 퍼플렉시티나 제미나이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 하나만 쓰겠다 그게 아니라 한 2개 정도는 같이 쓰셔야 돼요. 내가 정보조사가 목적이다 그러면 퍼플렉시티를 꼭 쓰셔야 되고요. 내가 데이터 분석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챗GPT를 꼭 쓰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제미나이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제미나이로 옮겨가는 추세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바꿔주세요. 뭐냐면 제미나이는 구글 기반이라서 출처를 다 밝혀줘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챗GPT는 아직도 그런 그 구글과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크롤링하는 기술이 약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엉뚱한 소리 막 합니다. 근데 제미나이를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분석 보고서를 쫙 쓰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뭐 등등등 할 때 정말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출처가 또박또박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싶다 하시면 제미나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성형 AI 전문가들도 이제 챗GPT 끊어보고 젠스파크랑 제미나이로 바꿔볼까 하는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문서 작성하는 데 사용을 하시거나 등등등을 합니다. 네. 초안 만들어주는데 끝내줘요. 무슨 보고서나 제안서나 뭐 기획서나 등등등 하는데 이제 어떨 때 갑자기 기획서를 써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스마트폰을 여셔가지고 얘한테 물어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구글의 그 대표인 순다로 피차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트위터 X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순다로 피차이는 제미나이를 어떻게 사용해서 업무 효율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스마트폰을 옆에 책상에다 열어놓는데요. 그리고 제미나이를 킨대요. 그리고 음성을 눌러가지고 궁금한 걸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질문하면서 비서처럼, 물론 순다로 피차이는 사람 비서가 있겠죠. 네. 사람 비서 일도 있지만 요 AI 비서, 제미나이 비서를 열어놓고 질문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한국 시장에 뭐 제미나이를 더 홍보하고 시장 진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얘가 음성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비서 기능은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로 가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세요. 네. 가셔서 제미나이라고 치세요. 제미나이 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
여기에 구글 제미나이하고 요 별이 네, 하나짜리가 있어요. 요거를 꼭 설치하셔야 돼요. 네, 요즘에 요 앱들이 짝퉁이 많아가지고 네, 잘못 설치하시면 전혀 엉뚱한 거 가셔가지고 비용을 내고 막 그러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셔서 해보시고요.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두 분의 교수님들이 뛰어다니면서 같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 한번 설치해 보세요. 정말 신박한 물건입니다. 비서예요, 비서. 네, 순다루 피차이도 활용하는 비서. 저도 이 비서를 활용합니다. 저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요, 여행 가이드로 써요. 여행 가이드로 씁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로마에 갔다 왔어요. 로마에 영화제 이제 수상하러 갔다 왔는데, 제가 이탈리아어를 잘 못하잖아요. 네. 못하는데 얘만 있으면 되더라는 얘기예요. 얘만 있으면. 네. 얘만 있으면 돼. 예를 들어 갔더니 식당 갔더니 메뉴판이 다 이탈리아어예요. 네. 제미나이로 딱 카메라를 대시고 요 메뉴판 좀 읽어서 한국어로 얘기해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스파게티 메뉴 뭐가 있어? 뭐가 있대요. 네. 무슨 봉골레 스파게티가 있대요. 그러면 봉골레 스파게티는 어떻게 만들어? 대화를 나눠주더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럼 내가 한국말을 할 테니 너는 스페인어로 스파게티 2개 주문해줘. 그랬더니 얘가 주문을 딱 해줍니다. 네, 주문을 해줘요. 네,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가실 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에 가면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이 많아요. 그죠? 갔다가 그냥 딱 대기만 하시면 돼요. 카메라 대고 여기는 뭐 하는 건축물이야? 이거는 뭐 로마 황제 시대에 만든 무슨 건물이고, 네, 그리고 무슨 양식으로 건축됐고 쫙 설명을 해줘요. 가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구글 지도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거리를 지나가다가 딱 이렇게 거리를 찍어요. 여기는 어딘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로마로 몇 번지입니다.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그러면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 피자 레스토랑 갈 건데 어느 피자 레스토랑이 제일 맛있어? 그럼 네, 무슨 식당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저기가 떠요. 구글 지도가 뜹니다. 식당 URL에다가 구글 지도가 떠요. 자, 그럼 길 안내해줘. 그러면요, 길 안내를 해줘요. 네,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걸어서 그냥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하고 대치된 상황이라서 구글 지도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는 구글 지도가 완벽합니다. 완벽하니까 가서 그냥 음성으로 어느 식당 추천해줘, 네, 길 안내해줘, 안내를 해준다는 얘기죠. 업무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업무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사무실에서는 요거 하나 귀에다 꽂고 하셔야 되겠죠. 네, 아니면 타이핑으로 치셔야 되겠죠. 나 오늘 무슨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일본이나 미국에 이런 보고서를 좀 찾아가지고 샘플을 좀 찾아줍니다. 네. 아니면 또 예를 들어 여기 충남지방통계청이다. 그러면 다른 통계청, 다른 지방의 통계청에 있는 거기에 있는 자료 같은 거 한번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는데 찾아줘. 그러면요, 공개된 자료들을 쫙 찾아줍니다, 얘가. 네. 출처가 밝혀져 있어요. 공개된 자료들을 다 찾아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 가셨나요? 네, 가시면 오른쪽 밑에 짝대기 모양이 있어요. 짝대기 모양. 짝대기 모양 보이시나요? 답을 해주셔야 제가 재밌게 진행을 하면. 보이시나요? 짝대기 모양? 네, 좋습니다. 그 짝대기 누르시면 얘가 바로 라이브 영상으로 뭔가를 아까처럼 하는 거예요. 얘를 눌러보세요. 네. 눌러보세요. 그럼 카메라가 뜹니다. 카메라. 그럼 카메라를 누르시고 앞에를 비춰보세요. 앞에 지금 프랭카드랑 비춰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네. 여기는 좀 뭐 하는 것 같아? 답변을 해줍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강당 같습니다. 네, 답을 해줘요. 네. 답을 해주죠. 얘랑 대화 나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친하신 분이라면요, 이렇게 대고 이분 성격은 어떤 것 같아?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 강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혹시 이 행사와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책자가 있는데 어떤 강의를 하는지 한번 네가 읽고 한번 설명해 줘봐. 2025년 제1회 통계 아카데미가 열렸나 봐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에 대한 강의가 진행 중인 것 같네요.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 교재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글자를 다 읽어줍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텍스트로 다 바꾸려니까 어려워. 네. 그냥 찍으시면 돼요. 찍고 텍스트로 바꿔줘 하시면 됩니다. 네.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영어 문서가 있다? 영어 문서 찍고요. 네. 한글로 바꿔줍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에 그 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에 학생이 안 들어오고 있대요. 얘 때문에. 정말 잘해줍니다. 얘가 번역도 해주죠, 통역도 해주죠, 다 해줍니다. 또 하나, 이제 외국에 있는 뭐 통계 관련대랑 통계 관련된 곳하고 이메일이 올 수 있잖아요. 이메일 오면요, 이제 요즘에는 영어 읽기가 싫어요. 그냥 가서 이거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번역해서 그냥 한국말로 자 뭐라고 답변해줘 영어로 그러면 정말 영어로 이메일을 잘 써줍니다. 네. 제가 로마의 영화제 그분하고요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한글로 얘기하면 이탈리아어로 이메일을 보내고 그분이 이탈리아어로 이메일 보내면 한국말로 받아도 또 보내고 이게 되는 세상이란 얘기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실 때도 필요합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와보니까 그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 통계 관련된 교육 받으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 교육할 때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은 해외여행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고 등등등. 특히 문서를 텍스트로 만드는데 정말 잘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싶다. 그럼 잠시 후에 알려드리는 노트북 LM이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책을 PDF로 집어넣은 다음에 버튼만 딱 누르면요. 얘가 팟캐스트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런 것들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미나이에 가서 딥 리서치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촌진흥청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막 하는데 청장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수강생들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끝까지 앉아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 딸기를 태국에 수출하는 뭐 이런 PPT를 영어로 만드는 그런 걸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네, 바로 여기 들어가서 번역해서 PPT 만드는 거 딱 보여드렸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뭐라 그래요. 그러더니 국마다 생성형 AI 하나씩 다 이제 계정 만들어 드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글 아이디 패스워드 있으면 같이 돌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기획과에서 하나 계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업무를 하는데 내가 일일이 하는 것보다 얘한테 맡기면 시간을 줄여주니까 돌려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기획과에서 하나 계정 만들어가지고 저 사무관님 오늘은 제가 쓸게요. 그럼 그분한테 쓰시라고 그러면 돼요. 내일은 내가 쓸게요.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찾아오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찾아오고 요약하고 분석하고 문서 만드는데 너무 잘해주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미나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미나이. 여러분도 한번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거기엔 리서치 기능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조사할 것들을 한번 이 안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누르세요. 네. 누르고 뭐라고 할 거냐면, 네, 뭐라고 조사를 시킬 거냐면 이거 시킬 거예요. 네, 그 통계인재개발원의 네, 대국민 통계교육 활성화 방안, 네,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돼요. 네, 외국 사례도 찾아주고, 네, 그다음에 다른 여러 행정기관의 사례들도 인터넷 찾아주고 논문 찾아주고 신문 다 찾아줘 라고 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제목만 딸랑 넣으면은 대충 나와요. 근데 뒤에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료를 조사하고 싶은데 인터넷 가서 찾아오고 그다음에 논문도 찾아오고 해외 자료도 찾아오고 네, 국회 도서관도 찾아오고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가서 막 찾아옵니다. 네. 그런데 챗GPT를 하게 되면 금방 자료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제미나이를 하게 되면요. 얘가 그 사이트를 다 찾아가가지고 읽어가지고 필요한 자료들 찾아다가 이제 한 20-30분 걸려요. 그 조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근데 그 보고서의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 들어가서 찾아왔기 때문에 출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사람이 찾지 못한 자료들을 AI가 찾아오더란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딥 리서치 기능. 네. 네.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연구를 시작할까요? 나옵니다. 어떻게 연구를 시작할까요? 그러면 이제 통계인재개발원의 현재 대국민 통계교육 현황 및 목표를 파악하겠대요. 네.
그다음에 해외 국가의 통계 기관의 대국민 통계 교육 사례를 찾아오겠대요. 네. 그리고 조사된 해외 사례를 얘가 분석해 보겠대요. 네. 그리고 나서 국내에 따른 교육 기관에 이제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사례들을 찾아오겠대요. 오, 괜찮죠, 그죠? 네. 찾아오면은 연구 시작이라고 딱 누르시면 돼요. 네. 연구 시작 누르시면 얘가 막 열일을 합니다. 우린 그럴 때 얘 그대로 일하라고 시키고요. 다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때. 그때 다른 일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찾아서 막 합니다. 네. 쫙 찾아오는 거예요. 막 쫙쫙쫙쫙 찾아옵니다. 그래서 연구 방향 설정, 초기 정보 수집, 그다음에 지금 순식간에 2만원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읽어옵니다. 네. 네. 사람 능력의 한 몇백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가서 읽고 찾아오는 능력이요. 네. 뛰어납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을 시키시고요. 우리는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이 일을 시키고요. 우리는 노트북 LM이라는 네, 생성형 AI를 가봅니다. 네. 혹시 노트북 LM이라고 들어보시거나 써보신 분? 오, 그렇죠. 우리 원장님 써보시니까 어땠어요? 맞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전국의 인재원에 강의 다니는데 원장님이 써보신 거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민감한 정보는 올리지 말고요. 내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가지고 분석하고 요약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뭔가 네, 서류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집어넣었던 자료 말고 지금처럼 이제 제미나를 통해서 자료들을 찾아다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 LM이라고 한번 얘도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요. 네,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이제 소스 검색만 잘 안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플레이 스토어 가셔서 노트북 LM이라고 치세요. 키워주세요. 노트북 LM이라고 치면은요,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그 까만 바탕에 삼선으로 올라간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설치해 보세요. 설치해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들을 넣어가지고요. 얘를 요약시키고 분석시키고 질문하고 답하고 어떤 뭐 문서를 만들고 등등등이 가능합니다. 노트북 LM. 그래서 특히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네, 많이 쓰십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고 그리고 아마 통계청에서도 한번 우리 통계 아카데미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아니면 다른 뭐 일반인들도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노트북 LM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칭 능력이요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노트북 LM도 구글 거란 말이죠. 네. 제미나이를 구독을 하시면 노트북 LM을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좋은 점 뭐냐면 이번 여름에 내가 소크라테스 책을 읽고 싶은데 이 책이 너무 두꺼워. 그리고 눈 아파서 읽기 싫어. 그럼 얘를요, 우리 복사집에 가가지고 PDF로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네, 그럼 바꿔가지고 노트북 LM에 집어넣습니다. 네. 집어넣으면요, 그 소크라테스의 이거를 다 얘가 이해를 해가지고요,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이 둘이 대화하는 팟캐스트가 나와요. 그거 만드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자, 노트북 LM 한번 들어가 봅니다. 노트북 LM 가셔서 네, 새로 만들기라고 누르면 돼요. 새로 만들기 누르면 여기에 이제 소스 업로드가 있어요. 네. 소스 업로드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구글하고 연동돼 있어서 여기에 있는 구글 드라이버에서 자료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홈페이지 링크 이것만 집어넣어도 홈페이지 링크를 다 읽습니다. 유튜브도 읽어요. 유튜브도 읽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도 읽고요. 등등 다 읽습니다. 또 텍스트로 집어넣어도 되고 PDF 넣어도 되고 등등등등등 여기에 소스를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업로드 하셔서 그냥 그 상태에서 내가 업로드한 소스만으로 뭔가를 요약하고 분석하고 등등등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 그거 말고 나는 이제 이 노트북 LM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소스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을 눌러서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또 똑같은 질문을 한번 넣어보세요. 똑같은 질문. 네. 예를 들어 뭐 통계 인재 개발원의 이제 대국민 통계 교육.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면 얘가 관련된 자료들을 쫙 찾아온다는 얘기죠. 네. 그럼 우리가 어떤 업무용 문서를 작성할 때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그런 자료 수집하는 것들이 가장 어렵다는 얘기죠. 자료 수집하는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책 한 권, 이런 서류, 얼마나 또 문서 많아요. 그런 문서를 넣으면요, 순식간에 읽어요. 네. 읽고 요약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그 충남지방 통계청 말고, 네, 예를 들어 뭐 어디에 뭐 일본 통계청에 네, 사례를 한번 네가 분석해 줄래? 그러면 그 부분을 읽어가지고요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서 몇 페이지에 있다는 걸 얘가 알려줍니다. 네. 그 정도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한성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학원생들이 저를 제일 좋아해요. 왜 제일 좋아하느냐? 논문 쓸 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논문 쓸 때 참고문헌 찾아가고 등등등 할 때 너무 좋으니까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뭔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등등등 할 때 노트북 LM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에 관심 있는가요? 넣자마자 주르륵 10개의 소스들을 찾아왔어요. 순식간에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져오기라고 누르시면 돼요. 가져오기. 그러면 왼쪽에 있는 소스들을 순식간에 얘가 읽습니다. 읽고 요약을 해줘요. 요약을요. 네. 요약을 해줍니다. 네. 지금 순식간에 읽는 속도예요, 이게. 읽는 속도예요. 네. 자, 읽는 속도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읽고 그거를 다 이해를 합니다. 쫙 읽은 다음에 그러면 찾아온 소스를 읽고 다 이해했니? 라고 질문하면요. 네, 라고 대답을 해요. 순식간에 네, 라고 답을 합니다. 네. 한번 여기다가 이제 써보세요. 프롬프트를. 네. 네. 찾아온 소스들을 다 읽고 이해했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꿀팁을 하나 드리면 그냥 친구처럼 하세요. 친구처럼, 비서처럼, 동료처럼, 옆에 슈퍼 조력자처럼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뭐 어렵게 프롬프트 외워서 할 필요 없이요.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다 이해됐니?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가 잘못 나왔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다시 해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학생처럼 내가 볼 때는 네 보고서가 80점짜리 뿐이 안 되는 것 같아. 100점 되게끔 다시 한번 만들어 볼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I 에이전트가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네. 첫 번째, 불평을 안 해요. 네. 불평을 안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불평 없이 일을 합니다. 24시간 불평 없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29,000원이에요. 네. 29,000원의 월급만 주면 불평하지 않고 24시간 뭐 이미지 만들어줍니다. 뭐 인포그래피 만들어줘. 동영상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9,000원이 아깝지 않다는 얘기죠. 네. 제가 만약에 이제 그 교육기획과에 내가 과장님이다 그러면 내 돈으로 그냥 씁니다. 그냥 내 돈으로. 나 계정 만들었으니까 직원들 필요하면 갖다 써.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하시면 아마 교육기획과에서 어떤 업무 하시는데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실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의존하라는 거 아닙니다. 네, 참조만 하라는 얘기예요. 참조하는데 우리들이 생각지 못하는 내용들을 얘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왔어요. 아직도 몇 개는 못 읽고 있어요. 네, 어려운 자료들인가 봐요. 자, 보면은 이제 통계청의 통계인재개발원 들어가 봤고요. 미국의 통계 소양 교육 분석 들어가 봤고요. OECD 들어가 봤고요. 네, 등등등 가서 PDF 파일을 쫙 찾아온 거예요. 네, PDF 파일 찾아오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등등등을 해서 얘가 지금 읽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읽고 이해를 해야지만 이걸 가지고 팟캐스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떤 책을 읽거나 뭐 등등등을 하고 싶은데 네, 그 읽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로 만들어서 운전 중에 들으시거나 심심할 때 귀로 들으시라는 얘기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TTS 그냥 뭐 컴퓨터가 이렇게 주르륵 읽는 기계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음성으로 팟캐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아나운서 2명이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팟캐스트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해했대요. 이해해가지고 네. 어떤 편리한 통계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기사들을 찾아왔고요. 네, 어떤 문서들을 가져왔고요. 옆에 있는 요 숫자는 출처예요, 출처.
네. 네.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출처를 가져와서 그걸 읽고 요약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노트북 LM은 업무하실 때 아주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하실 때도 필요하다. 네. 내가 어떤 문서들을 다 읽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는 한전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한전은 직원들부터 실장님, 뭐 국장님부터 위에 대표, 사장님까지 전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노트북 LM 알려드렸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 문서들이 올라오잖아요.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보고서에 올라오면 짝 하고 누른 다음에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본대요. 물어보고 아니면 누구를 소환한대요. 네, 소환, 전문가를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 전문가 5명 추천해줘.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또 전기 전문가 추천해줘. 나옵니다. 외국의 전문가, 국내 전문가.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 소환 프롬프트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가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전기 전문가인 뭐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전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러면요. 갑자기 그거로 빙의를 해요. 빙의를 해가지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요. 어떤 생성형 AI든 구글이든 제미나이가 저는 가장 잘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제미나이 가가지고요. 네가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테슬라 주식을 살까 엔비디아를 살까 고민하는데 너의 의견은 어떠니? 그러면요. 막 분석을 해요. 그런 다음에 테슬라는 이러이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는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당신이라면 테슬라를 살 겁니다. 그래요. 그럼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왜 테슬라를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요.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게 사업의 주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의 특허를 다 공개해가지고 중국이든 한국이든 누구나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특허를 오픈했다는 얘기예요. 오픈해놓고 시장이 커지면 그 다음에는 태양광 산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전기차를 많이 다니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ESG 뭐 등등 때문에 이제 화석 연료 말고 태양광을 활용할 거라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 엔비디아보다 테슬라를 이제 주식을 사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래요. 하지만 이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등등 하실 때 전문가를 소환하세요. 잠시 후에 대한민국 최고의 통계 전문가가 누군가 제가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 원장님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왔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등등등.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등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밑에 질문 한번 눌러볼게요. 통계청 자료는 교육 및 훈련의 어떤 측면을 다루고 있는가라고 질문의 예시가 밑에 뜹니다. 그 예시를 눌러서 활용하셔도 되고 내가 또 원하는 질문을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답을 막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들을 다 읽고 싶지 않다. 그러면 집어넣고 얘 보고 읽게 한 다음에 대화를 나누시라는 얘기죠.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그랬더니 주룩 나옵니다. 나옵니다. 쭉쭉쭉. 나와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을 또 눈으로 또 보기도 싫다. 그냥 저 요약해가지고 귀로 듣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생성이라고 누르시면 돼요. 생성이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순수하게 한번 이제 요약하고 분석하고 질문하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외부 자료들을 이제 구글이 굉장히 그걸 잘하잖아요. 이게 크롤링을 잘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자료들을 물론 공개된 자료만 얘가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일일이 어느 자료 홈페이지에 가서 PDF도 다운받고 그러지 않아도 프롬프트만 잘 집어넣어주면 가서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생성을 눌렀더니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FAQ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얘가 만듭니다. 질문과 대답을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통계청 직원들 교육할 때 맨 마지막에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시험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통계인재개발원에서 어떤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본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강사님들한테 그 시험 문제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료를 집어넣고요. 시험 문제 만들려고 그랬더니 쫙 질문과 답을 만들어요. 질문하고 답을 만들어줘요. 그걸 FAQ 기능이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브리핑 문서 기능을 누르시면 돼요. 브리핑 문서 기능. 오른쪽 가면요. 브리핑 문서 기능이 있어요. 네. 브리핑 문서 기능을 누르면 이제 나중에 문서화할 수 있는 브리핑 문서로 만들어줍니다. 네.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이제 만들고 있어요. 네. 자, 눌러볼까요? 네. 만들고 있고요. 네. 어떤 여기 있는 자료들을 한꺼번에 내가 요약해서 어떤 문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일종의 그 참고 자료 초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만들어졌어요. 쫙. 그래서 브리핑 문서로 쫙 이제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개조식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개조식으로 만들어줘, 개조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서술식으로 만들어줘, 만들어줍니다. 네. 그 우리들이 쓰는 용어 개조식 이거 한자어예요. 이것도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개조식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가면은 타임라인이 있어요. 타임라인을 누르시면 이제 아까 질문했던 내용을 연도별로 타임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통계인재개발원에서 어떤 교육을 했다. 그럼 몇 년도에는 무슨 교육을 했고 어째 무슨 교육을 했고 이런 거를 이제 연도순으로 쫙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네. 미국 통계 소양교육의 역사. 연대기가 나오죠. 대한민국 통계교육의 역사. 1945년부터 시작했대요. 네. 그 다음에 OECD 교육 관련 지표 시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등등등등. 네, 등등등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그 팟캐스트가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얘가, 아마 자료가 어려운가 봐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이랬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내리고요. 아까 제미나이 가셔가지고 딥 리서치가 됐나 보는 겁니다. 갔더니 딥 리서치가 됐어요. 네. 네. 통계인재개발원의 이제 대국민 통계교육 뭐 쭉 해서 해외 사례, 영국 통계청 사례, 캐나다 사례, 호주 사례, 네. 유럽 사례 등등등등 나오고 표도 만들어지고 등등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단추만 누르면요. 이거를 인포그래픽으로 PPT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미나이에서 만드는 PPT입니다. 오른쪽 가면 만들기라고 해서 만들기 누르시고 인포그래픽을 누르시면 돼요. 인포그래픽 누르시면 지금 나온 이제 딥 리서치한 자료들을 가지고 AI가 멋진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줍니다. 네, 우리 통계 자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시각화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통계청 가면은 다 시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인구 통계든 무슨 통계든 이 시각화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네, 만들기 눌렀더니 이제 얘가 생각을 막 해요. 생각을 합니다. 내 비서예요. 네. 나 이번에 무슨 걸 가지고 시각화해서 인포그래픽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니까 한 3일 걸려. 아니면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뭐 어떤 주무관님만 부탁을 해. 아니면 막 외주 준단 말이에요. 외주 줘가지고 이런 거 인포그래픽 만들어줘. 외주 준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거를 AI 비서한테 한 달에 29,000원 주고 밤새도록 일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네, 밤에 일 시켜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탁 만들어지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저녁에 있는 삶을 살게 됐다고 좋아들 하십니다. 저녁에 있는 삶. 그전에는 막 이것 때문에 야근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얘한테 시켜놓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AI 에이전트를 이제 활용하는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썬이 돌아갑니다. 파이썬이.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제 향후에 우리 직원 대상 교육에는 파이썬 기초를 좀 하셔야 돼요. 이 전체 직원 아카데미에 또 내년도 2026년 교육과정에 파이썬 기초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거기에 모든 라지 랭귀지 모델의 용어가 파이썬인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외계어란 말이죠. 근데 기초만 알아도 그 파이썬에 있는 요 코드 몇 개만 바꾸면은 이 자료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뒤에 있는 컬러를 지금 이 색깔 말고 통계청 색깔로 바꿔줍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인포그래픽에 75%, 10%, 통계개발원의 뭐 현 주소, 주요 교육 현황, 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더 잘 만들려고 그러면 약
요거를 이제 수정하는 방법,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 가셔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수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네, 안에 있는 키워드를 잘 넣어주면 더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쓰기까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발전돼 간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미나이에서 분석을 시킨 다음에 바로 시각화될 수 있다. 이 중에는 정말 쓸만한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시각하려면 되게 어려웠잖아요. 뭐 대국민 인식 제고에다가 뭐 집어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네, 이런 것들을 초안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만들기 이렇게 해봤어요. 네, 제미나이에서 시각화를 할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노트북 LM에 가서 나온 거 한번 틀어볼까요? 소리 나오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OECD 교육지표 2023 보고서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교육 수준이랑 뭐 경제적인 성과, 또 국경을 넘는 학생들 이야기, 그리고 직업 교육까지 좀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네, 데이터가 정말 방대한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 또 흥미로운 점들을 쏙쏙 뽑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교육 수준이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미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뭐 예상대로긴 하지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25세에서 34세의 청년층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향, 이게 아주 뚜렷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흥미로운 건요, 정지. 고등교육을 정지. 이렇게 해서 귀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팟캐스트로. 근데 지금 나오는 게 한 6분뿐이 안 돼요. 네. 30분짜리 만들고 싶다? 프롬프트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여러 QR 코드로 찍었던 그 패들렛에 네, 저 나오는 팟캐스트의 분량을 30분 이상으로 늘리는 프롬프트를 넣어 드렸어요. 여기요. 네. 여기다 넣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이제 제미나이 가가지고요. 네. 제미나이로 다시 갈게요. 가서 여러분만의 챗봇, 여러분들의 보고서, 기획서, 네, 이런 걸 쓰는 챗봇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챗GPT에서는 챗봇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필요했어요. 유료 결제가 필요했어요. 근데 제미나이는요,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제미나이. 네, 제미나이 가셔가지고, 자, 교재 가서 한번 교재 보시면 제가 제미나이에서 잼 만드는 방법 넣어놨어요. 15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15페이지? 15페이지, 교재 15페이지 펴보십시오. 네, 교재 15페이지 피시면요. 네, 우리가 업무용 챗봇을 만들어 쓰실 수가 있어요. 업무용 챗봇, 네, 을 만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15페이지 피셨나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제미나이 가셔서 왼쪽에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잼 탐색이 나와요. 잼 탐색. 이 잼 탐색을 누르십니다. 잼 탐색을. 네. 누르면 오른쪽에 중간에 새 잼이라고 나와요. 새 잼. 새 잼을 누르세요. 누르면 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그러면 여기다가 2026년 뭐 교육기획 한번 써볼게요. 2026년 교육기획. 2026년 네, 뭐라고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거예요. 네, 좋아. 2026년 교육계획이라고 써봤어요. 요청사항은 뭐냐면 요청사항에다 뭐라고 쓰냐면 그 첨부된 지식을 기반으로 네, 다른 행정기관 인재개발원의 사례들을 찾아서 네, 2026년에 네, 작성할 교육계획을 거짓말하지 말고 출처 밝혀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얘한테는요, 인턴 사원이라서 지시를 잘 해주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곡 자료 인터넷 가서 찾아와 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요청사항을 적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요청사항을 적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챗봇을 활용하려면 구구절절하게 요청사항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는 그 개조식으로 만들고 그 정부 문서 양식으로 만들고 등등등등등 그런 요청사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청사항을 길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 밑에 지식이라고 해서 지식 누르시면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 2025년 교육계획 짠 거 있잖아요. 그거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찾았던 자료들 넣으시면 돼요. 네. 그 PDF로 이제 한글만 안 되고 다른 것들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럼 한글을 어떻게 넣느냐? 한글을 PDF로 바꿔 넣으시면 돼요. 네. 초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2026년에 교육계획을 짜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봤어요. 내년도 올해 거 쫙 봤습니다. 내년도 좀 있으면 이제 하반기 되면 교육계획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얘한테 쫙 자료 집어넣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챗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저장 누르시면 저장. 네. 여기다가 저장 누르세요. 저장 누르면 네. 2026년 교육계획 이제 만드는 챗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그 용도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고 그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다른 문서 만드는 거 있다 하시고 그 자료 집어넣고 네. 그리고 얘랑 대화 나누면서 다른 자료 찾아와 네.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해줘 등등등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자세한 프롬프트는 잠시 후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노트북 LM과 제미나이 하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제미나이에서 아까 보면 이제 포스터 만들거나 만들 때 필요한 모델들을 내가 직접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 통계청에 연예인 모델 없죠? 네. 여러분들이 AI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미나이가 이 이미지를 끝내주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이미지에 영상도 만들어줍니다. 영상.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동영상. 이것도 29,000원을 내야지만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동영상을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뭐라고 할 거냐면, 네. 그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30대 남성 주무관, 30대 여성 주무관, 네. 남성 주무관은 감색 정장을 입고 있고, 머리는 이제 머리 색깔은 뭐 까맣고 안경을 쓰고 있고, 네. 여성 주무관은 네, 원피스를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계청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 그려줘. 대신 한국인이라고 넣어야지만 한국인이 나와요. 네. 진지만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통계인재개발원에 뭐 포스터를 만들든 뭐 만들든 거기에 모델을 쓰고 싶다. 여기서 AI를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네. 만들어 볼게요. 네. 원하는 이상형을 적어주시면 돼요. 대신 한국인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국인, 뭐 남성 주무관, 여성 주무관, 어떤 옷을 입고 뭐 안경을 쓰고 머리는 뭐 그 긴 머리고 짧은 머리고 옷은 뭘 입고 또 뒤에 배경은 뭐고 이렇게 말만 하면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말만 하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미나이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안에서 올인원으로 다 돼요. 다 됩니다.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다 된다는 얘기죠. 서칭도 잘해오고 너무 잘한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노트북 LM 써서 그 팟캐스트 만들고 등등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미나이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반 사기업에 가면 제 강의를 듣고 사장님이 모든 직원들한테 제미나이 계정 전부 구독시켜줘라 이렇게 합니다. 저 MBN 같은 데는 퍼플렉시티를 모든 직원들한테 다 계정을 사서 줬어요. 네. 그리고 한전에서는 사장님이 제미나이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마 조만간 이제 제미나이를 직원들이 쓰게끔 아마 구독해서 드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써보시면 아 좋다 업무에 활용해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하고 그 다음 AI 에이전트 젠스파크라는 거에 한번 가볼까요? 젠스파크에 가서 그 AI로 시트를 만드는 방법, 교차 검증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영상 제가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아니 저분은 뭐 AI 강의하신다는 분이 무슨 영화제에 갔다고 그래? 네, AI로 만든 영화입니다. AI로. 얘가 이렇게 영상을 그때는 제가 요 베오3로 만든 게 아니라 뭐 미드저니, 런웨이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네. 하나 영상 나오는데 5초씩 나와요. 5초. 5초짜리를 캡컷으로 붙여가지고요. 4분짜리 AI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AI 영화를 이제 세계 영화제에 출품했는데 너무 좋다고. 네. 그런 식으로 요즘에 그 AI 활용해서 뭔가 우리 홍보 영상, 그죠? 홍보 영상 이런 걸 만드는 그 정부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계청에서도
한번 이제 대학생 대상 아니면 뭐 모든 뭐 청년 대상 AI 활용 뭐 통계 무슨 자료 홍보 영상 경진 대회 AI 영상 경진 대회 이런 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AI 영상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출품을 하는데요.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영상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네, 한번 틀어볼까요? Statistics Talent Development Institute is the best. Yes, it's the best. 한국말도 합니다. 한국말 하라고 매들 앉아서 그래요. Statistics Talent Development Institute is the best. Yes, it's the best. 좋아요. 정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통계 아카데미 끝나고 내년도에 뭔가를 진행할 때는요, AI를 활용한 뭐 통계 무슨 영상 경진 대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AI 활용 홍보 영상 경진 대회를 하면서 국민들이 참가하게 만들고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만들 수가 있고 60대 어르신도 만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통계 행정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젠스파크라는 걸 한번 가보죠. 젠스파크. 이것도 한번 스마트폰에 가셔서 젠스파크를 한번 설치해 보세요. 젠스파크 한번 설치해 보세요. 젠스파크. 그냥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젠스파크 치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요 까만 동그라미 별 3개 있는 거 나올 겁니다. 걔를 한번 설치해 보세요. 설치. 젠스파크. 이게 아주 신박한 물건입니다. 올인원 모델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제미나이, 클로드, 챗GPT, 딥시크까지 다 쓸 수 있어요. 무료로. 대신 얘는 비싸요. 한 달에 $25예요. $25인데 여기서도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교차 검증도 하고 문서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다 들어가서 내가 써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젠스파크 들어가 보면 젠스파크 들어가니까 이렇게 떠요. 이 중에서 어떤 걸 한번 보여드릴 거냐면 이제 AI 시트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AI 시트 누르고요. 여기다가 명령어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2024년도 대전이죠. 대전. 2024년도 대전 인구와 2023년도 대전 인구를 비교해서 인구 증감 상황률 비교표를 만들어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통계청 사이트에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가가지고 자료들 찾아다가 비교표를 다 만들어줍니다. 시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해볼까요? 2024년도 대전 인구와 23년도 대전 인구를 비교해서 인구 증감 비교표를 만들어줘. 아주 만약에 대전시의 인구가 줄었다. 얘한테 질문하면 돼요. 대전시 인구가 줄은 이유가 뭐야? 그러면 쫙 찾아줍니다. 찾아줍니다. 그러면 대전시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뭐로 하면 돼? 그러면 무슨 청년들의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대전에서 창업하면은 창업 자금을 도와주시고요. 등등등.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대전에 와서 창업할 수 있게 이런 방법들을 찾으라고 아이디어를 쭉 그냥 찾아줍니다. 자, 한번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냥 편하게 쉽게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요 젠스파크든 제미나이는 공개된 자료들을 다 얘가 스크롤링 해오는 거예요. 공개된 자료만. 비공개 자료는 못 찾고 공개된 자료, 다 통계청 자료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죠? 코시스 이런 데 가면 그런 걸 다 긁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대전시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찾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제미나이를 쓰시던 젠스파크를 쓰시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야, 이거 정말 물건이네, 괜찮네 라고 하게 됩니다. 요즘에 어쨌든 한 2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제일 잘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뭐 하나에 이게 유행이다 그러면 대통령부터 초등학생까지 전부 그걸 배웁니다.
대통령도 배우고요. 초등학생도 배워요. 요즘에 초등학교에 가도 방과 후 수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생성형 AI예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가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생성형 AI 활용 영상 제작이에요. 네. 공무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 가도요. 지금 보면은 생성형 AI 교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어떤 트렌드가 왔다 그러면 전 국민이 그거를 공부하는 나라예요. 자, 그거의 예로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때 진짜 전 국민이 다 메타버스 배웠어요. 그죠? 네, 다 배웠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이 다 AI 배워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요, 전 국민이 로봇 배울 거예요, 로봇. 피지컬 AI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 배울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야, 이거다. 그러면 전 국민이 유튜브 보고 배우고 등등등 하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 여기에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만들고 있을 때 얘한테 그냥 쳐다볼 수 없잖아요. 너 일해.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에 필요한 AI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릴리스 AI 설명드리겠습니다. 릴리스 AI.